아,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윗집이 성매매를 한다. 사건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60대 여성 윗집과 계속해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을 탕탕 닫는다 이러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위층이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 계속 교대에서 씻는 소리 같은 게 난다라고 하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런 신고가 총 12번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한 번도 아니고 12번이나 신고를 했다. 예. 그것도 윗집에서 지금 성매매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경찰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짜 성매매를 했나요?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거주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좀 들어와서 확인하라 이런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집에 머물면서 좀 확인을 했는데 아무런 그 성매매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저희가 이제 층간소음 문제 정말 잊을만 하면 전해드리지만 뭐 문을 탕탕 닫는다. 뭐 문 탕탕 닫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걸로 성매매를 추측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층간소음에서 문을 탕탕 닫기 때문에 싸움이 날 것 같다까지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물소리가 들린다. 뭐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사는 것 같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편집적인 사고인데 뭔가를 의심하고 윗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근데 이제 의심하는 거하고 그거를 확신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의심에서 그치지 않고 성매매하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신고해 버렸잖아요. 그럼 사실은 편집적인 사고에서 망상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은 성매매를 했다고 굳게 믿는다면 이분은 이제 이런 망상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신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60대 여성 경찰관과 함께 그 윗집에 갔어요. 그 들어갔습니다. 안에까지. 샅샅이 훑었는데도 그런 증거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 그런데도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성매매 맞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면서요. 본인이 경찰관과 함께 들어가서 확인까지 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매매가 맞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좀 은닉을 했다. 이 성매매 사실을. 그리고 냉장고 옆에 사람이 3명 정도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내가 그 공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끝까지 주장을 했고요. 함께 대동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냉장고와 벽이 좀 떨어져 있었던 건 맞지만 증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 그 많고 많은 또 이 층간소음 뭐 이 불평 중에 성매매 이 윗집도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 하필이면 또 성매매를 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자, 그런데 또 성매매 그 60대 여성이 위층에서 성매매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우리 집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성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면서요. 계속해서 이제 법정에서 이 60대 여성이 얘기한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윗집도 우리 집도 1인 가구인데 전기세랑 수도세가 훨씬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게 왜 그렇죠? 아니 뭐 추측해 보자면 이 6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물도 많이 쓰고 전기도 많이 쓸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 난방기구를 틀 수도 있고 냉방기구를 틀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제 박 소장이 망상이라는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는 게 그건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 지금 그 위층에 있는 고지서 맞다. 달마다 이게 점검을 하고 뒤져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요금을 얼마나 오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이고 이분 좀 상담이나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편함 같은데 열어보고 관리비 예, 이 명세서 이런 걸 막 보기도 했겠네요. 봤다는 거죠, 그거. 자, 그렇다면 백 기자, 재판부에서도 이 60대 여성 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실제로 이 아랫집 60대 여성의 주장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성매매 근거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아랫집 여성이 증거로 성매매 남성 및 여성의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사진도
아파트를 지나가는 그냥 주민들 모습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사진인 걸로 보인다. 성매매 증거가 아니라 예.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판단을 거짓 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위층 거주자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소장님, 정말 위층 거주자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또 구질구질하게 또 성매매 이런 걸로 의심을 받고 또 재판까지 지금 이렇게 해야 됐고 네. 좀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네요, 이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분이 노력한다고 뭐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이 뭐 아니길 바랍니다만 정말로 이제 많이 진행된 망상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 어떤 것도 다 그 성매매를 했다라는 근거로 사용될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암호화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이 증상을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뭐 이런 판결을 내린 경찰이나 판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는 저희 방송국 사람들도 다 본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한패다 뭐 이렇게까지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우리를 욕하고 있을 걸까요? 네, 우리 같이 이제 다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뭐 그분을 설득하거나 싸우는 노력은 해서 뭐 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이런 정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60대 여성분이 만약에 사건 반장을 보고 계시면 우리 박상희 소장님한테 좀 연락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법 이렇게 정리하고요.